이제 대학을 배우고 이제 중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현대 학문이 대상세계에 대한 인식 중심으로 우리가 학문을 해왔는데, 이제 유학은 대상세계가 중심이 아니고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학문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만, 그게 이해가 잘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과 주체가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천을 해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상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면서 사는 것과 주체를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사는 것과 사이에 좀 아마 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대상이 없어지거나 주체가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대상 중심으로 우리가 학문, 어떻게 보면 과학은 대상 중심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상 중심의 학문인 과학을 한다고 해서 인간 주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유학이 주체 중심의 학문을 한다고 해서 대상 세계가 없어지는 것도 물론 아니지요. 한데 중요한 거는 대상을 중심에 놓느냐, 주체를 중심에 놓느냐, 이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대학에서 이제 삼각형 8조목을 배우면서 대학의 키워드가 명덕과 지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대학의 키워드가 명덕과 지선이다. 거기선 어떻게 보면 객체는 생략됐습니다. 그지? 객체는 생략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객체와의 관계 속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객체의 관계 삶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과학은 오히려 주체를 얘기 안 하고 객체를 얘기하는데 유학에서는 오히려 객체를 얘기 안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객체는 당연히 있는 건데 객체와 주체가 만나가지고 그 삶의 주체인 마음이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명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치? 우리 주체가 밝은 덕이다. 밝은 덕이다. 이 밝은 덕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객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사실 들어있는 겁니다. 그지? 객체가 오면은 우리가 객체를 인식을 해가지고 명덕이 객체를 인식하면 수용을 해서 실천을 나간다는 겁니다. 실천 나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실천이 나가느냐 하면은 지극히 선한 방향, 지극히 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삶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해서 대학의 키워드가 이제 명덕과 지선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학을 이해하려면은. 근데 중용에 와서는 키워드 같이 뭐 같습니까? 중용에서는 중용이 여기 제가 움직일 수 있나? 예, 올릴까요? 아니면 내리? 한번 올려주시죠, 뭐. 제 시작으로. 천명지 위성이요. 네네네. 네네, 됐습니다. 네네. 여기서 보면은 천명지 위성이요. 천명은 사실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거고, 하늘이 명한 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
성은 인간 내면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 대학에서는 명덕과 지선이 키워드였는데 중용에 와서는 성과 도가 키워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 도가 대학에서 키워드가 되겠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본성을 부여받고 있고 그 본성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인간 삶의 도라고 한다. 한번 대학과 비교해 보면은 그런 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명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도가 곧 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성이 곧 명덕이고 도가 곧 지선이다. 저는 뭐 그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 같다고 봅니다. 내용은. 대학에서는 명덕과 지선으로 얘기하고 있고 중용에서는 성과 도로 얘기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이라고 하는 건 자연으로부터 주어져 있고 명덕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지선이나 도는 인간이 실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현해야 하는 거란 말이죠. 바로 명덕을 갖추고 있고 그걸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지선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 갭을 메꿔주는 게 뭘까요? 대학에서 그 갭을 메꿔주는 게 발조목입니다. 그지? 네? 경물, 지지, 성의, 정심, 수신. 특히 이제 바로 경물, 지지, 성의, 정심, 수신. 수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명덕과 지선의 갭을 메꿔주는 거. 그래서 명덕과 지선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수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지? 그와 마찬가지로 중용에서는 성과 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뒤에 나오는 수도지위 교,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뒤에는 교라고 하는 것이 대학은 학의 책이고 중용은 교의 책이라고 합니다. 대학은 사실 학자를 위한 책이고 중용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을 위한 책. 대학은 배우는 사람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중용은 가르치는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은 학을 중시하는데 중용에서는 교를 중시한다. 지금 제가 한 몇 마디 말이 이게 사실 40 몇 년 정리돼 가지고 저 나라로는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혹시 제 얘기가 좀 뭐 이해가 되시거나 궁금하거나 뭐 이런 것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 항상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대학에서는 명덕과 지선, 그걸 위한 수신, 중용에서는 본성과 도, 그걸 실현하기 위한 교, 이런 체계로 대학과 중용을 이해하는 거. 아마 이건 제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병헌 학생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오늘 여기 네. 참석하셨나? 네,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안 들려. 네, 들리시나요? 우리 조정 교수님 어떻게 좀 제가 얘기한 얘기가 귀에 좀 들어오나요? 시나요? 네, 저야 뭐 늘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늘 곱씹어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네네네. 마음에 넣어두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행동으로 연결시킬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인간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세계고, 인간 내면 세계와 사실 우주와 마찬가지로 복잡하다고 하는 게 점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치? 인간 내면에 있는 뭐 우리 그 세포의 숫자와 우리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와 비슷할 정도고, 또 우리 내면의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키는 그런 우리 연결선이라고 하는 게 또 그 세포 숫자보다도 뭐 한 1000배 가까이 된다고 하고, 우리 내면 세계가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성은 다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본성은 다 갖추어 있는데 사태와 만나서 그 본성을 실현하는 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수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영어로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그 일반 일반 사람들, 뭐 이제 저와 같이 인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을 일반인 이렇게 했을 때 인지, 인식 이 말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교수님도 대학과 중용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인식이라는 말도 가끔 사용하시고 인지라는 말도 가끔 사용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이것을 좀 이해를 어떤 기반으로, 지식 기반으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깨달음 혹은 암 혹은 감각적인 것들과 연계해서 좀 어떻게 이해를, 이 두 가지 단어를 구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네네네. 예,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지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의 경우에는 바로 대상 중심으로 학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과학은 대상 중심으로 학문을 하다 보니까 대상을 어떻게 인식한 것이 바른 인식이냐, 이것이 인식론의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 어떻게 인식한 것이 바로 인식한 것이냐 하다 보니까 인식론을 통해서 이제 뭐 경험론 또는 합리론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들어가서 이제 바른 인식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고, 또 과학은 또 바른 인식이다 아니냐를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 않습니까? 근데 유학에서는 대상 중심이 아니라 주체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지? 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 세계를 우리가 수용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사물 세계 앞에 오면은 수용을 해가지고 그 수용을 해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행동한 것이 바른 행동이냐, 이걸 문제 삼고 있단 말이지. 바로 그럴 때 이제 어떤 행동인지 이 바른 행동인지 알았다 하는 걸 지라고 하고, 또 그 안 것을 실천하는 것을 행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이제 유학에서 지와 행을 두 박자로 해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에 대한 대상 중심의 인식론이 잘 없어요. 심각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대상을 앞에 드러나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수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선이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도냐, 이렇게 물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물치지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이 경물치지 보면 이건 당연히 과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과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덕 판단을 해가지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사실은 바로 도덕 판단과 관련된 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가. 교수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행합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치? 교수님 그 괜찮으시면 혹시 고미경 교수님이 심리학 쪽에서 인식과 인지를 좀 어떻게 하는지 잠시 좀 들어봐도 될까요? 교수님 결례가 안 된다면 심리학 전공이시니까. 한번 들어보죠, 뭐 잠깐. 네네. 네네.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금 교수님? 제가 그 아, 부분이 늘 궁금한 게 예. 우리가 그냥 안다 뭐 이런 단어를 잘 안 쓰고 요즘에 그냥 뭐 초등학생들도 내가 인식하고 있어, 뭐 인지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한 번쯤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광호 교수님한테요. 예.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의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지금 하시는 것과 이렇게 일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그 강조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대상이나 이런 거에 그 본연에 있는 그런 걸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bottom-up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있는 것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알미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예상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그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탑다운이라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똑같은 대상이라도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아니면은 바라고 있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경험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이렇게 인식한다 뭐 하시는 그런 것과 저희는 정의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대답이 조금 됐을까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제 물질적 대상의 경우에는 우리 이해관계가 개입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차이가 적은데, 특히 이제 우리가 사태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매이고 얽히고 해가지고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는 관심에 따라서 보는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태라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 중에서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뭘 비춰보느냐 하는 게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다르게 보이니까. 조경호 교수 아시나요? 서강대. 아, 저한테 여쭤보시는 건가요, 예, 교수님? 예. 아,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아마 저번에 교수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던 것 그랬구나. 같습니다. 예, 예. 네네네네. 그랬구나. 네네. 음, 요즘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아, 네네. 심리학이랑 다른 학문이 많이 통하죠. 예. 특히 이제 그 부분은 심리학적 유학 심리학. 예. 그걸 전공하시니까요. 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현대 뇌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인간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게
옛날에 뭐 인간 내면 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인간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게 엄청 복잡한 세계인 거예요. 사실 우리 그 뇌과학을 통해서 보면은. 근데 이 수양론에서는 인간 내면 세계가 사실 복잡하다고 하는 걸 이미 안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문을 이제 인간 내면 세계 쪽에다 뒀던 거죠. 사실은.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학에서는 명덕과 지선의 문제로서 이제 대학을 서술하고 있고 해서 명덕과 지선을 이렇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위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 그 수신의 단계가 필요한데 중용에서는 바로 성과 도를 바로 또 연결시키기 위해서 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교의 내용이 중용 속에 쭉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본성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이 도라고 했는데 그럼 본성은 정적인 것이냐? 본성은 정적이기만 한 것이냐? 이런 문제. 근데 그 본성을 정적인 것만으로 보지 않고 있죠. 본성은 사태와 만나면은 실현되고자 하는 거죠. 본성이 사태와 만나서 실현된 것을 성과 정, 본성은 어떤 그 본체라고 한다면은 그 본체가 실현된 것이 정이다. 유학의 성정론, 성과 정의 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성정론. 그 조선시대 이제 우리가 그 뭐 퇴계와 율곡, 퇴계와 기거봉 해가지고 사단 칠정 논쟁을 가지고 한 200년, 300년 동안 논쟁을 했는데 성과 정의 문제를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를 중용해서 이렇게 공부로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줄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봐 주실까요? 어? 네, 거기 안 보겠습니다. 대학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체와 용이라고 하는 걸 대단히 중시하는데 물론 서양의 경우에도 체와 용, 뭐 substance and function, 원처와 작용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뭐 유학이나 불교 노장에서는 인간의 마음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체와 용이라고 하는 걸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얘기한 이제 성과 도의 문제는 다른 용어로 바꾸면 체와 용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체와 작용의 문제다. 또 이제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번역한 거 보셔도 됩니다. 도는 일상생활을 하며 일을 처리하고 사람과 교제할 때 행해야 하는 리니 모두 성의 덕으로서 마음에 갖춰져 있어 어떤 물에도 있지 않음이 없고 어떤 때에도 그러지 아니함이 없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성이 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을 처리한다든지 또 사람과 만난다든지 그럴 때는 이 본성이 그 관계 속에서 실현이 돼야 한단 말이죠. 일을 처리할 때나 사람과 교제할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외부에 있는 것과 내가 관계하면서 관계 맺으면서 내 마음이 실려야만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원리가 관계 속에 실려야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고 자기다운 삶이 가능하고.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바로 과학 시대가 돼가지고 너무 객관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인식하고 객관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사태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이 실리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이 실리지가 않아요. 그 삶이 허무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도덕이라고 하는 게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사람과 교제할 때 자기의 본성이 거기에 실려 설 때 나오는 행동이 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과 만나도 그렇지 않음이 없고 또 어떤 때에도 그렇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벗어날 수 있다면 어찌 본성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이 때문에 군자의 마음이 항상 경외함을 보존하여 자기가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감히 소홀히 하지 않으니 이는 천리의 본연을 보존하여 잠깐이라도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바로 인간 내면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항상 자기 속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공부가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뭐죠?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경, 거경국리 할 때 경이 바로 거경국리. 우리 본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부. 우리 본성을 유지함으로써 본성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게 경이고 그게 본체를 보존하는 공부고 또 그걸 또 본체를 함양하는 공부고 하여튼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가 하여튼 본체를 보존하는 공부가 하나의 공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유학이 뭐 복잡다고 하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되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본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부고 하나는 사태와 만났을 때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한 노력. 그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성을 보존하는 공부, 본성을 보존하는 공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공부가 이제 우리가 성찰이다, 신독이다 이런 건데 그 다음요 한번 보시면은 막현호남의 막현호민이 고로 군자는 신기독이 아니라 엄밀한 곳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으며 미세한 일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기 혼자만 아는 마음의 자리를 삼간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어떤 사태와 만나면 저절로 작용을 해가지고 현상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사태와 만나면 마음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요 은자 미자라고 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사태와 주체가 만나가지고 뭔가 남들은 모르고 자기만 알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은미한 작용. 여기 마음의 은미, 여기 마음의 은미한 작용입니다. 사실은 은자 미자가. 사태가 만나서 하는 그 은미한 작용 때보다도 막현 뭐 비슷한 뜻인데 더 잘 드러나는 때가 없다. 이때 가장 잘 드러난다. 우리 속에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게 사태와 딱 부딪혀가지고 마음의 기미가 작용하는 그 순간 내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냥 뭐 그 사태 속에서 복잡히 막 살아가고 하면은 뭐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기 힘든데 어떤 사태와 딱 만나서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하는 표현을 막현혼이요 막현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군자는 기독, 신기독 대단히 중시하죠. 신기독. 옛날 사람들은 그 성례하기 이전은 기독을 자기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새기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를 삼간다 이렇게 생겼는데 성례하기 와서는 이제 우리가 심신 수양이 좀 더 고도화되고 해가지고 신기독을 남은 모르지만 자기 혼자 아는 그 마음의 기미, 홀로 아는 그 마음의 기미를 신 삼간다. 마음, 수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서 움직이는 마음의 그 기미, 그걸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홀로 아는 마음을 잘 살핀다. 앞에서 한 공부가 이제 체를 보존하는 공부라고 본다면은 요거는 마음이 작용하는 기미를 잘 살펴가지고 마음이 사태에 바르게 응하도록 바로잡아 나가는 공부. 조금 내려가 보실까요? 네. 천천히요. 요 앞에 거 좀 생략하고 중간 시로 여기 보면 이 때문에 군자가 늘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자기가 듣지 못하는 것에 두려워하면서도 여기에 앞에서 얘기한 마음의 체공부입니다. 그지? 군자는 늘 자기가 보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경계하며 자기가 듣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해 두려워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혼자만 아는 마음의 자리를 삼가는 여기에 이 공부에 더욱더 삼가니 이는 마음의 싹이 트려고 할 때 싹이 트다 잘못 쓴 것 같나? 그때 인욕을 막아 은밀하고 미세한 가운데 인욕이 몰래 불어나고 자라서 멀리 도를 벗어남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주자란부는 사실 요 인욕 중심으로 성찰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와서는 이걸 인욕 중심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마켄홈이라고 할 땐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자연의 이법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태와 만나면 우리 내면에 있는 자연의 이법이 현상화하니까 곧 인욕도 물론 움직이겠지만은 아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그 성 그 자체가 작용한다고 사실 저는 요즘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거지. 어떤 사태 만나면 인욕도 작용하고 천리도 작용하는데 뭔가 그걸 잘 살펴가지고 어떤 천리가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성찰 공부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성과 도로서 얘기를 하고 바로 성을 보존해 기르고 뭐 그것이 사태 만났을 때 올바른 도로서 되도록 공부를 해가고 늘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체와 용. 대학에서 이제 명덕, 지선 두 가지로 하듯이 여기도 바로 본성과 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간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기제를 우리가 이제 잘 잡아가면서 따라가면 이제 공부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 또 성과 도로서 지금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성과 정의 문제로 다시 설명을 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희로애락이 희로애락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하고 발에서 모든 것이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하니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큰 뿌리이고 화라게 하는 것은 천하의 보편적인 도다. 자, 우리의 내면 의식 세계에는 희로애락이 발현되기 이전에 사실은 시스템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희로애 발현되기 전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준비되어 있는 게 중으로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중으로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보면 100% 준비가 돼 있다 이러니. 그것이 현상과 만나가지고 발현되면서 이제 온갖 잘못이 일어나고 하는데 현상과 만나가지고 절도에 딱 맞게 되는 거. 그걸 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바로 중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 모든 일의 큰 뿌리가 되고 하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도다. 앞에 성과 도로서 얘기했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이고 대본이고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성을 조화롭게 발현시킨 것이다. 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지? 너무 단순해. 여기서 주에서 보시면은 중간에 보면은 중을 대본이라고 했는데 대본은 하늘이 명령한 성이다. 천하의 도리가 모두 이로부터 나왔으니 도의 체다.
인간의 본성이 바로 도체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로 도체고, 그 다음에 달도는 성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천하와 고금의 이 모두가 함께 따르는 것이니 도의 용이다. 그러니까 성정의 올바른 실현이 곧 도의 채용이다. 그러니까 도에 대한 설명이 성정론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성정의 온전한 실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온전한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내려가 보실까요? 네. 중용이 오면 결국 치중하면 천지위원하고 만물이 유건이자, 중화를 극진하게 하면 천지가 질서 잡히고 만물이 잘 자라게 된다. 중용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렇지? 치중화하면, 인간 문화가 치중화하면 다 된다는 거지. 중화를 극진하게 하면 천지의 질서가 이제 제자를 잡고 만물이 다 잘 자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주 극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이 아니야, 너무 내려가셨어요. 네, 여기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학이 아주 극진한 취향의 최고 높은 경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하는 공부와 머리로 하는 공부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심리학 하시는 우리 권쌤, 마음으로 하는 공부와 머리로 하는 공부, 제가 얘기하는 거 어떻게 이해하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용이 되시는지요? 네,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은 사실 내면의 의식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머리만 생각하다 보면은 의식하고 거의 연결된 걸 못 느껴요. 그치? 못 느끼는데, 우리가 절에 가든지 어떤 수양의 공간에 가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아 치고 정자를 하고 이러면 작용은 사실 별로 없지만은 마음은 더 잘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작용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작용을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작용에 의해서 자기 삶이 외물에 끌려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보면은 인간의 인식이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이 비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밝은 능력을 가지고 외물 오면 비추고 외물이 없어지면 텅 비고, 그걸 정상으로 본단 말이지. 외물의 중심을 두다 보면은 자기네 잊어버리고 외물을 비추다가 외물이 없어지고 나면 막 그쪽으로 달려서 끌려가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제 수양을 보면은 체공부, 용공부 결국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체공부의 이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고 용공부의 이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구의 약지. 또 약이란 글자를 참 좋아합니다. 약. 요약한다. 서양은 진리가 객체 세계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동양 사람은 진리는 마음의 뿌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뿌리가 진리라고. 그래서 자, 개구의 약지. 개신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개신 공부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수렴되는 거 안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개신하고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자꾸 요약을 해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이 지정지중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이르게 된다. 이게 소위 체공부입니다. 개신 공부를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마음이 지극히 고요한 데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편백되거나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 이게 아주 마음이 이상적인 상태예요. 개신 공부를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마음이 지극히 고요해져 가지고 그 마음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어느 쪽에 의지하거나 이런 상태가 없는 것. 요 이상적인 상태 마음이. 기수불실 그런 상태를 지켜서 놓치지 않으면은 잠깐 그렇게 하는 건 쉬운데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지켜서 잃지 않으면은 극기, 중이, 천지유예 그렇게 되면 그 중을 극진하게 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천지가 질서가 잡힌다. 자기 마음을 지극히 고요히 해서 편백되고 의지하는 게 없게 해서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중을 극진하게 해서 천지가 질서가 잡힌다. 상대적 비역이 심합니다. 나중에. 여기 하나의 공부예요. 여기 제공부예요. 그 다음 또 하나의 공부는 이제 용의 공부. 자, 건독의 정지. 신독, 건독 같은 겁니다. 자기 홀로 아는 마음의 기미를 삼가해가지고 자꾸 그걸 정밀하게 해가지고 정밀하게 살펴가지고 이지어 응물지치서 사물에 응하는 곳에 이르러 사물에 응할 때 무소차류 조금도 차이가 나거나 잘못됨이 없게 해가지고 사태 만나서 차이가 나거나 잘못됨이 없게 해가지고 무적불련 발적자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지 않음이 없으면 어떤 사태 속에도 그렇지 않으면 극기 화이 만물유고이라 그 조화를 극진하게 해서 만물이 다 잘 자라게 된다. 조화를 극진하게 해서 만물이 잘 자라게 된다. 바로 하나체로 설명하고 하나는 용으로 설명하고 그 유학의 공부는 이 두 개 지나지 않는 거예요. 체공부와 용공부. 이 두 가지를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철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또 다음 들어볼 만해요. 대개 천지 만물이 본래 나와 한 몸이다. 이 기본이 동아시아에서는 대개 천지 만물이 본래 나와 한 몸이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바르게 되면은 나의 마음이 바르게 되면 천지의 마음도 또한 바르게 된다. 천지 마음도 또한 바르게 된다.
또 나의 기운이 순조롭게 되면 천지의 기운도 또한 순조롭게 된다. 그러므로 그 효과와 징험이 이와 같은데 이르게 되니 이는 학문의 지극한 공효이며 성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학문의 지극한 공효요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중요한 건 초비유대어 외 이런 일이 애초에 바깥 사물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 바깥 사물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돌을 닦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래서 하나는 채가 되고 하나는 용이 돼가지고 비록 채는 정의 공부, 용은 동의 공부, 동정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채가 선 뒤에 그런 뒤에 용이 행하게 되니 사실은 두 가지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유학에서 얘기하는 공부를 다 얘기했습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좀 이런 공부하자고 하는 거라는 얘기. 뭐 들어가서 설명 복잡하게 들어가도 결국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될 법하신지요? 네, 이제 한번 그 지금 강의 거 한번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뭐 선생님. 한번 지금까지 얘기한 가지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질문 좋고. 제가 할 얘기 다 했거든요. 잠깐요. 왜 강의하는데 왜요? 누구세요? 저 위에 있을 건데 저 위에. 이황 모임 오늘 끝나고 이광 교수님 잠깐 나가시더라고. 그 잠깐만 다들 시간 되시는 분은 잠깐 남아 주시면 한 10분만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네,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신 분은 한 10분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누가 문을 막 두드려가지고. 네, 우리 치열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다른 분들이 또 질문이 없어서 늘 다들 지겨우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분들 얼굴이 안 보여서 보자. 다 볼 수 있나. 다 나가셨나? 네네. 네, 이제 교재 보지 말고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네, 좋습니다. 질문 한번 하시죠. 뭐, 네. 교수님 그 시스템은 아까
중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네네. 예,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교수님하고 여러 번 만나 뵙고 여러 가르침을 들었지만, 이제 처음 이 표현을 쓰신 것 같아서, 이게 꼭, 저한테는 자연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생각이 어떤지, 그렇게 정확하게 동일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좀 와닿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것인지, 자연으로 보는 것이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음. 우리가 우리 감각으로 이제 감각이 드러난 세계에는 사실 우리가 이 다르고 차별적인 세계지 않습니까? 다르고 차별적인 세계인데 이 마음의 세계에도 사실 우리가 감각의 영향을 받는 세계에는 사실은 상당히 차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세계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상의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뭐 차별성을 넘어선 세계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차별성을 넘어서 있는 우리가 그 마음의 세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뭐 동일한 세계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 근데 동일한 세계인데 어떻게 그 사태에 만나가지고 그 다양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유학에서 이제 지선을 얘기하고 도를 얘기하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마음이 그 단계의 마음이 사태와 만나서 현실화 되어 나올 때 그 세계가 이제 바로 선의 세계고 도의 세계고 중하의 세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뭐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거는 과학을 하든 무슨 학문을 하든 어쨌든 마음이 작용하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지? 네. 뭘 하든 마음은 항상 작용하는 겁니다. 그지? 근데 이제 그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대상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대상세계라고 하는 건 뭐 차별의 세계고 다름의 세계고 한데 마음 중심의 삶, 마음이 중심이 되면서 대상세계를 수용을 해가지고 마음에서 그걸 통일을 해주고 질서를 지어주고 그런 삶을 살 때 이 다른 세계를 통일적으로 살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혹시가 아니라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막 공격해도 괜찮아요. 우리 뉴욕에서 한 번씩 들어오시던 쌤 안 들어오셨나 오늘?
아, 김명수 선생님 아니시네. 예, 맞습니다. 김명수 선생님. 맞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쉬셨습니다. 너무 오래 쉬셨어요. 네. 저 김명수 선생님은 지금 볼드 계신 거 아닌가요? 뉴욕에 계신가요? 지금 아직 뉴욕이세요? 신시내티예요. 아, 예. 신시내티. 예. 동부 시간이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는 건 다 현상 세계인데 이 마음의 세계는 좀 다른가 봐요, 그죠? 우리 현상으로 우리가 늘 현상으로 보이는 거 강박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사실은 보는 것도 저는 사실은 내 마음이 나의 눈을 통해서 본다고 생각하고 제 마음이 귀를 통해서 듣는다고 생각하고 제 마음이 나의 머리를 가지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심이 돼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힘을 좀 느끼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안경 안 써요. 안경 안 써요. 그래서 하여튼 그 어느 한 부분이 건강한 게 아니고 전체가 건강합니다, 사실. 그래서 서울에서 안동까지 걸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실은 뭐 특별히 하는 노력한다기보다도 뭘 할 때도 책을 볼 때도 내 마음이 책을 보고 있다 이런 느낌, 하여튼 내 마음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을 자주 가지고 또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힘이 생기면은 그 피로가 덜 쌓이고 이제 몸무게 많이 나갑니다. 사람들 보면 놀랄 친구들 최고 많이 나가요. 2년 전에 우리 서울에서 안동까지 걸었는데 아마 그까지 걸으면 한 5kg 빠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걸었습니다. 근데 도포를 입고 걸었는데 도포가 여기가 창고가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사람들이 먹을 걸 자꾸 줘가지고 여기도 먹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제 막 걸어가면서 먹고 제가 또 아직도 약주를 좋아해가지고 점심 때 막걸리 마시고 저녁에 막걸리 마시고 해가지고 도산서원 도착했을 때는 몸무게가 제 평생에 가장 많이 나갔어요. 그때 사진 찍은 걸 보니까 뭐 몸이 터질라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하여튼 마음의 힘이 하여튼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그 몸무게가 힘으로서 작용을 하지 저를 해치는데 써먹지 않아요.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교수님 다음 주에 다시 다음에는 네네. 중용에서 이제 우리가 수양을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하는데 지인용, 지혜와 그 사랑과 용기, 지인용 3달 등으로 이제 수양을 설명하는 게 뒤에 나옵니다. 지인용의 문제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지인용을 주제로. 네네네. 예. 아, 다다음 주 2주 후에 그렇게 뵙도록. 네네, 2주 후에. 네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좀 해주세요. 다음번에는 다들 질문 하나씩 꼭. 네, 다음번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된다고요? 다음에는 질문을 꼭 준비하시겠답니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잠시 제가 뵙고자 한 것은요. 지금 말씀 들리시죠? 왜냐하면 이제 끝난 다음에 또 이 코로나가 온 시기에 그 이후에 한 번도 그 사이언스 월든 회의를 못해서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혹은 뭐 요청 사항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잠시 뭐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좀 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뭔가 특별히 제가 얘기 드릴 게 있는 건 아니고요. 혹시 말씀 있으시면 어떤 거라도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